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부 문성재입니다. 이제 경제 수학 6주차 시간이 되겠고요. 굉장히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서울도 보니까 이제 막 그 벚꽃도 피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뭐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저희가 또 배워야 될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계속 이제 학습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최적화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경제학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수리적인 테크닉을 익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이유 내지는 이제 저희가 이번 학기에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최적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적화를 한다고 할 적에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말하자면 이제 어떤 주어진 그 영역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최고로 큰 값, 그다음 최고로 작은 값 등을 찾아가면서 이제 어떤 그 일종의 포인트를 찾아내는 그러한 훈련을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저희가 좀 더 심화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내용으로부터 해서 하나씩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과서의 이제 구성을 따라서 이제 조금씩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하고 있고, 또 일정 부분에서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하다 싶은 부분들은 제가 이제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리경제학에서는 저희가 이제 수학을 이용해서 논리적이고 명료한 떤 경제 모형을 구축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타겟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러한 그 모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모형의 어떤 형상이라든지 모형의 다이내믹스를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그 일종의 스터디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하고 싶을 적에 이제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미시적인 영역에서의 변화를 포착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한이라고 하면 보통 그 변수가 일정한 값에 이제 계속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에서 함수의 값이 어디로 이제 가느냐, 말하자면 이제 수렴한다라는 표현을 이제 쓰는데요. 이제 그러한 어떤 개념들, 굉장히 어떤 미세한 포인트까지 내려가서 갔었을 때의 변화, 를 이제 저희가 추구를 하는 것이 이제 극한의 개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이제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할 적에 독립변수의 값이 아주 작게 아주 조금 움직였었을 때 그때 이제 함수의 값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변화량 내지 이제 변화의 비율에 대해서 극한의 개념을 취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미분이다 뭐 혹은 도함수다 이런 말을 쓴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한 학기 전체를 볼 적엔 저희가 이제 경제 수학이란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경제를 바라볼 적에 어떤 그 수리적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경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갖다 모형화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기술하는 과정에서 집합과 함수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빌딩 블록을 가지고서 우리가 모형을 구축을 하고, 그러한 그 함수로서 표현되어 있는 일련의 그 함수로 되어 있는 경제 모형을 바라볼 적에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굉장히 좀 미시적인 어떤 그런 분석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가 미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와서 극한의 개념에서 이제 미분을 통해서 굉장히 미시적인 변화를 이제 포착해내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와 있고, 우리 교과서 이제 구성상으로는 이제 이쯤에서 미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가장 기초적인 어떤 최적화의 개념을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순서로 지금 저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서 저희가 이어서 이제 그 최적화의 아주 기본적인 조건들, 그래서 뭐 1개 조건, 2개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한 상태인데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적분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이어서 이제 행렬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이번 학기 이제 중간고사 전까지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한 학기의 어떤 진행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저희가 변수 하나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미분을 할 줄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미분에 대한 기본적인 스킬이 있기 때문에
변수 하나로 이제 그 구성되어 있는 함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최적화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난 시간에 저희가 좀 배웠는데요. 어떤 분들은 아마 그 개념이 딱 캐치가 되었을 것이고, 아마 어떤 분들은 약간 좀 알듯말듯한 느낌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이번 시간에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개 조건, 2개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First order condition이라고 해서 1차 도함수를 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갖게 되는 조건들, 그 다음에 second order condition, 그래서 second derivative를 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찾아내는 조건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함수의 최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일종의 이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들을 저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일종의 최적화라고 하는 과정을 수행을 할 거고,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학습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함수의 오목성, 볼록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배울 거고, 이어서 이제 응용에 대한 파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극대값, 극소값, 그리고 이제 뭐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그 최대, 최소, 극대, 극소라고 하는 개념을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떠한 그 함수 안에서 발견해내는 과정 중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이제 정리로서 지난 시간에 이제 봤던 내용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일종의 그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지는 이제 조건들이 될 텐데요. 지금 이제 보는 것과 같이 이제 함수 f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예컨대 이제 극대값을 가지는 포인트, 극소값을 가지는 포인트가 있다고 할 적에 그런 포인트들이 이제 과연 어떠한 조건에서 이제 구성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0 이하의 구간에서는 지금 보는 포인트에서 일종의 이제 극값이 존재한다는 거, 즉 그 0보다 작은 구간에서 도함수의 값이 제로가 되는 포인트를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0보다 큰 영역에서는 또 두 번째 보는 저 포인트가 일종의 이제 도함수가 제로가 되는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그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러한 그 과정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라고 해서, 즉 그 접선을 그어 봤더니 수평선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는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여기에서 알 수는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극값의 조건 중에 하나로서 이제 그 도함수의 1차 도함수의 값이 제로가 되는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의 그 필요 조건으로서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그 다른 예외가 되는 사례를 통해서도 봤지만은 1차 도함수의 값이 제로가 되는, 즉 접선의 값 기울기가 이제 수평이 되는 포인트가 모두 다 이제 극대값 내지 극소값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하는 과정에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뭔가 발견해낼 수 있는 하나의 그 크라이테리어로서 1차 도함수의 값이 제로가 되는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배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도함수의 값, 1차 도함수의 값이 제로가 되는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1개 조건, first order condition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도함수 제로, 1차 도함수의 값이 제로가 되는 어떤 그 x값, x 스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경작에서 보통 어떤 변수에 스타를 붙여놓으면 이제 거기가 이제 일종의 그 극값 내지는 이제 일종의 옵티마이즈 된 포인트를 이제 지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x 스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일종의 극값이 이제 되는 것인데, 실제 이제 그 정의역을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이제 발견될 수 있는 극값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분명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1차 도함수의 값이 제로가 되는, 즉 접선의 값이 접선의 기울기가 수평이 되는 어떤 그런 포인트들이 이제 있다고 한다면은, 극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러한 조건을 만족을 해줘야 되는 일종의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1차 도함수의 값이 제로가 되는 포인트가 극점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이제 극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1차 도함수의 값이 제로가 되는 그런 포인트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first order conditio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극점,
극대값이든 극소값이든 간에 일단은 최소한 충족해줘야 되는 어떤 1차 관문이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일계도함수의 값을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그 값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즉 그 값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저희가 모형의 옵티마이제이션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최적해의 조건으로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충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X 스타가 되는 포인트가 이제 일종의 극대값이 되죠. 그래서 해당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은 점점 작아지게 되고 오른쪽 또한 점점 작아지게 되는 어떤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X 스타를 주위로 약간만 값이 커져도 사실은 값이 작아질 것이고, X 스타보다 약간만 값이 작아져도 그 또한 값이 작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극대값이 되는 이제 그러한 포인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이 바운스 되는 그림을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이제 바운스 되는 어떤 그 공의 정점쯤에 속하는 것이 지금 이제 왼쪽의 그림이다라고 한다면, 오른쪽 그림이 정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F 프라임 X 스타가 이제 제로가 되는 포인트. 여기서는 이제 그 극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는 X스타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가게 돼도 함수값이 커질 거고, X스타를 기준으로 약간만 왼쪽으로 가도 함수값이 커지는,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X스타가 가장 작은 값이 되는 일종의 극소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운드 되는 볼이 이제 지면을 맞고 튕겨 올라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할죠. 이제 가장 낮은 포인트로도 비유할 수 있는 저런 포인트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모형 안에서 일종의 터닝 포인트 내지는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은 값으로서 저희가 어떤 찾아내고 싶은 포인트를 구성하는 가장 첫 번째 요건으로서 지금 보고 있는 일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조건, 일계 조건을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찾을 수 있는 어떤 일종의 극값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찾아가는 과정에서 정의역에 대해서 저희가 별다른 제한을 주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을 가지고서 저희가 이 함수 전체를 조망을 하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y는 x 스퀘어라고 하는 함수에서는 사실 그 x 값이 제로가 되었을 때 y가 제로가 됨으로써 가장 작은 값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별도의 그 제한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x는 제로가 되는 그 값, 즉 0,0이 되는 저 원점이 어떻게 보면은 최소점이자 극소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점이 갖고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저희가 1차 도함수를 이제 적용해 보게 되면 1차 도함수는 2x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x가 제로일 때 사실 그 기울기가 제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수평이 되는 1차 도함수의 값이 제로가 되는 어떤 그런 포인트로서 우리가 발견한 이 0,0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가 일계 조건도 충족하는 이제 하나의 극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겨먹은 그 함수에서는 사실은 극대점이나 최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보는 세컨 오더 컨디션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겠지만, 함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걸 보더라도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정의역에 대한 제한을 주지 않았을 때는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이제 저희가 일종의 이제 그 값을 저희가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역을 저희가 예컨대 이제 제약을 뒀다고 해봐요. 예컨대 마이너스 2에서 0.5라고 하는 레인지를 갖다 좌우해 준다고 했었을 때 최소점이 어디냐 했었을 때는 사실은 앞에 A에서 발견했던 것처럼 X가 제로가 되는 포인트가 이제 결국은 그 목적 함수의 최소점이 된다는 거 저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최대점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림에서 보다시피 최대점은 이제 마이너스 2에서 형성이 될 거예요. 최대점이 이제 이렇게 그 정의역의 경계에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일계 조건이 이제 등식으로 성립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코너 솔루션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상태에서는 사실 1차 도함수를 가지고서 저희가 어떠한 그 값을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좀 있는 것이죠. 적어도 최대점을 찾아내는 데서는 사실은 활용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의역이 예컨대 뭐 0에서부터 뭐 0.5 사이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최소점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0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x가 0.5일 때 이제 사실 극대점이라고 찾을 수는 있겠지만 최대점은 저희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대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정의역의 제한을 두지 않고
글로벌하게 전체 정의역을 이제 저희가 국한하지 않고 전체 레인지를 봤었을 때 이제 맥시마이즈 되는 어떤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함수의 어떤 맥시마이즈 되는 포인트가 사실 주어진 영역에서는 0에서 0.5 범위에서 0.25가 되는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그 가장 크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값인데 비해서 뭐 1이나 2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0.25보다 훨씬 큰 1이나 4가 이제 값으로 튀어나오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찾아낸 0.5에서 0.25라고 하는 이 값 자체가 주어진 정의역에서는 이제 물론 그 가장 큰 값이 되겠지만은 전체를 아우르는 최대점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포인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사실 1차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어떤 그 함수나 최적화에 있어서 모든 솔루션을 주는 어떤 그러한 조건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저희가 쉽게 알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그 최소점이 되는 x는 제로라고 하는 포인트에서는 기본적으로는 1차 조건, 1개 조건이라는 게 이제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었던 이제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 관점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서 앞서서 봤던 것과 같이 이러한 그 일개 조건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이제 실제 만날 수 있는 문제를 한번 부딪혀 보자라고 했었을 때, 예컨대 이제 우리가 미시경제학 같은 거 수업을 듣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의 그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선택들로서 그 행동이 이제 규정이 되겠죠. 그래서 수입하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생산량 그리고 판매량에 따른 어떤 함수다라고 할 적에, 이윤 함수인 파이의 q라고 하는 거는 revenue라고 할 수 있는 이제 r의 이제 r of q라고 하는 거, 이제 결국 이제 q 값에 이제 의존하는 이제 revenue라고 하는 것에다가 cost 이제 일종의 c죠. 그래서 마이너스 c of q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 결국 이제 매출에서부터 비용을 차감한 이러한 그 값이 결국 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이윤이 아니냐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최적화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세팅 하에서 사실 어떤 그 Q 값을 가졌을 때에 이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고민해 보자 라고 할 적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거 일단은 1차 도함수를 가지고서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포인트가 어디 있냐부터 한번 찾아보자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최대값인지 최소값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일단 우리가 그 일종의 터닝 포인트부터 찾아놓고 이제 그 다음 생각을 해보자라고 생각하는 건데, 일단은 그 1차 도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미분의 성질에서도 배웠지만은 결국은 파이 프라임의 q라고 하는 거는 r 프라임에다가 c 프라임을 뺀 값이 제로가 되는 어떤 그런 포인트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q 스타라고 하는 걸 찾는 것이 결과론적으로는 일개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떤 생산량인 q 스타, 일종의 최적화된 생산량인 q 스타를 찾는 어떤 그러한 그 1차 조건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실제 매출에 대한 함수인 RQ라고 하는 거는 100 곱하기 Q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트라고 하는 건 이제 100 플러스 10 곱하기 Q 스퀘어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일종의 그 함수. 그래서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판매량에다가 이제 판매 가격을 곱한 이제 그러한 형태인 반면에, 코스트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의 고정 비용인 뭐 여기선 100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100에다가 변동 비용인 그 10에다가 Q 제곱을 곱한 값, 그 둘로서 이제 구성이 되는 그러한 구조에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개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도함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결국은 이제 그 매출에 대한 것을 미분하는 거는 결국 한계 매출에 대한 개념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에 대해서 1차 도함수를 또 취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보면 한계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그 매출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했었을 때에 그 변화하는 수입과 변화하는 그 비용의 크기가 일치가 되는 포인트, 거기가 결국은 이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 두 개의 도함수가 결국 일치되는 포인트라는 걸 생각해 보면, R은 미분하게 되면 100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0 플러스 10의 Q제곱은 미분하게 되면은
결국은 100은 상수니까 날아갈 거고, 그 다음에 10의 q제곱은 미분하게 되면 20q가 될 테죠. 그래서 결국은 100은 20q가 되는 포인트에서 결국은 이제 그 최적화될 것이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찾는 값은 q 스타는 5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그 그림으로서 우리가 묘사를 하게 되면 지금 오른쪽에 보는 것과 같이 5를 최대값이자 극대값으로 하는 일종의 함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미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최적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간단하게 살펴본 어떤 그러한 일련의 흐름들을 통해 가지고서 일종의 터닝 포인트를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어떠한 포인트에서 이 모형의 어떤 옵티마이즈 된 포인트라고 하는 걸 이제 저희가 찾아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어서 세컨 오더 컨디션에 대해서도 저희가 학습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퍼스트 오더 컨디션, 1차도 함수를 가지고서 이제 얻어진 어떤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두루뭉술한 느낌은 있어요. 여기가 변곡점이 될 수는 있는데 여기서 말하자면 그 일종의 그 리바운드를 할지 아니면 거기가 일종의 그 최대값이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극대극소의 어떤 포인트인지를 모르는 일종의 좀 깜깜한 상태, 깜깜이인 상태의 솔루션을 주는 게 이제 일개 조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개 조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1차적인 어떤 그 스크린 조건으로서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적어도 극점이라고 한다면 일개 조건을 충족해줘야 된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스텝 더 들어가서 보려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세컨 오더 데리버티브, 즉 2차도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서 저희가 결국 우리가 찾아낸 어떤 일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에 대한 어떤 그 값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2개 조건, 극대화의 2대 조건이라고 하는 건 세컨 오더 데리버티브, 즉 2차도 함수의 부호가 의미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2차도 함수의 값이 양이 되는 포인트에서 만약에 1차도 함수의 기울기가 0이 되는 포인트다 한다면 그때 이제 극소값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러한 그 2개 조건, 2차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1계도 함수에 대한 그 1개 조건과 함께 이제 컴바인 되어서 어떤 최적화를 해석하는 어떤 그런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도 함수의 값이 제로가 되는 포인트인 x스타에서 2차도 함수의 값을 계산해 봤더니 얘가 이제 음의 값이 나와요. 그러면 사실 이 포인트에서는 x스타라고 하는 거는 극대값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편으로 그 1개 조건이 이제 제로가 나왔는데 2개 조건으로 부호를 계산해보면 양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때 생기는 x스타에서는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1, 2차도 함수 모두 제로가 나올 때 이건 도대체 뭐 하는 값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사실 이제 외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흐름으로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일종의 마디라고 할 수 있는 그 값의 어떤 그 캔디데이트를 저희가 이제 여러 개 찾아낸다라고 할 적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1차도 함수에 대한 값을 체크해 가지고 그게 제로가 되는 포인트들을 쭉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1계도 함수라고 하는 거에 이제 모습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전부 다 손에 쥐고 있지는 않더라도 해당 포인트에서 2차도 함수의 값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예컨대 2차도 함수가 제로가 되는 포인트에서 1차도 함수가 제로다라고 하는 거는 그 값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1차도 함수라고 하는 값이 결과론적으로는 작아지는 과정 중에 제로가 되는 포인트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결과론적으로는 작아지는 과정 중에 턴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제 극대값이 될 것이고, 반대로 이제 1차도 함수 값이 제로인데 그 지점에서의 2차도 함수 값이 양이었다고 하면 기울기 1차도 함수의 기울기가 결국 이제 점점 가파라지는 과정 중에서 이제 사실은 일종의 그 접선의 값이 수평이 되는 포인트일 거기 때문에 극소값이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별도 슬라이드를 통해서 한 번 더 보여드렸지만 그러한 관점에서 사실은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그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1개 조건이 성립을 하는 게 X스타인데요.
왼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제 극대값이 된다고 하는 거는 그 극값을 중심으로 좌우가 기본적으로 좀 작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이런 상태에서 어떤 상태냐 그러면은 x스타를 중심으로 했었을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에요.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x값이 커짐에 따라서 함수값도 커질 거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차 도함수의 기울기가 계속 작아지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값이 되는 x스타를 지나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의 값을 기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는 결과론적으로 조금만 x값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함수의 값은 작아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로서 x스타에서 결국은 극대값이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 1개 조건과 2개 조건을 동시에 저희가 점검해 봄으로써 이것이 극대값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과 이제 반대로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된다고 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접선이 수평이 되는 포인트인 x타를 중심으로 2차 도함수를 보게 되면 이때는 기울기가 양이죠. 즉 1차 도함수의 값 자체가 커지는 상황, 즉 접선의 기울기가 음의 값에서 양의 값으로 턴하는 중에서 사실은 만나는 그 값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는 결국은 극소값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1개 도함수도 빵이 나오고 2개 도함수도 빵이 나오고 이제 하는 이런 포인트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뭔가 메시지를 읽어내기는 조금은 힘들어요. 그래서 2차 도함수도 빵이고 1차 도함수도 빵인지 그런 포인트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어떠한 그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솔루션을 찾아내기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서는 저희가 어떤 극값이다 이런 걸 찾아내기 좀 힘든 상황에서 이제 1개 조건은 만족했지만 2개 조건은 만족할 수 없는, 즉 2차 도함수가 제로인 어떤 그런 값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그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함수의 볼록과 오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계도 함수의 값이 양수일 때는 볼록하다라고 그래요. 그 이계도 함수의 값이 음수일 때는 오목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는 이제 왼쪽 같은 그림의 모양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볼록하다 그러고요. 오른쪽 같은 그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오목하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왼쪽 같은 형태로 이제 비읍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 가운데가 내려와 있는 모양이 된다고 하면 그때가 이제 볼록성, 함수의 볼록성이 있는 상태, 영어를 썼을 때 이제 컨벡시티가 존재하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계도 함수의 값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제 양수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림에서 왼쪽과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계도 함수의 값이 음수라고 할 때는 이제 이 접선의 기울기 자체가 점점 작아지는 상황이었을 거기 때문에 오른쪽과 같은 형태로 이제 그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또한 그 함수의 볼록성, 오목성을 디파인 할 때 이제 저희가 또 쓸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팁 중에 하나는요. 오른쪽에 있는 그 기준이 될 텐데요. 그래프상에 이제 두 점을 임의로 지정을 해요. 그래서 A랑 B라고 이제 지정을 한다고 할 적에 A랑 B를 갖다 이제 직선으로 쭉 이어놓은 상태에서 그 사이에 이제 함수 값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함수의 그래프보다 이 직선이 위에 있는 상태가 된 볼록이라 그러고 아래쪽에 있을 때는 오목하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함수의 형태를 이제 저희가 구분을 할 적에 이 함수의 모양이 볼록하다, 오목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앞서서 배웠던 극대 극소의 관점하고 이어서 본다고 하게 된다면 볼록한 함수에서는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 값은 극소값을 찾아낼 수 있을 거고요. 오목한 형태의 함수에서는 사실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극값이라고 하는 것은 극대값을 찾아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정도의 감각을 가지고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함수에 있어서 변곡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곡선의 모양 자체가 컨벡스한 데서 컨케이브하게 변한다든지 컨케이브한 상태에서 컨벡스하게 변하는 어떤 그런 상태. 결국은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알파라고 하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저희가 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곡선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곡선이 오목에서 볼록으로 혹은 볼록에서 오목으로 바뀌는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갈 때에 그러한 어떤 포인트를 저희가 이제 변곡점이라고 표현을 하고, 실제 이제 그 f 더블 프라임 알파가 제로가 되는 포인트에서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그 f 더블 프라임의 부호가
바뀔 거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한쪽은 오목하고 한쪽은 볼록하고 하는 식으로 나뉠 거예요. 보통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변곡점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정의역을 나눠놓고 생각해 본다고 하게 되면 뭐 함수의 오른쪽에서는 뭐 극대값을 구할 수 있고 함수의 왼쪽에서는 극소값을 구할 수 있고 하는 식으로 이제 저희가 어떤 함수의 형상에 따라 가지고서 옵티마이즈 되는 결과의 어떤 그 성격 또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이제 볼록과 오목, 함수의 볼록성, 오목성에 대해서 좀 배우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컨대 자연원 지수 함수 2의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가함수라고 하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1차 미분을 해보면 2의 x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자연지수 함수에서는 어떤 값을 x에 넣더라도 사실 0보다 큰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증가함수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도함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2의 x는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 도함수도 양이고 2차 도함수도 양인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증가함수이면서도 볼록함수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수함수에서는 이제 밑이 1보다 큰 상태에서 이제 이러한 성격의 함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한편 이제 로그 x 같은 경우 자연 로그 함수 같은 경우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 예컨대 이제 이 로그 x라고 하는 거는 정의역 자체가 x가 음일 때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역 자체가 이제 양의 값의 영역에서만 이제 디파인이 되긴 하는데 1차 도함수의 경우는 로그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나오니까 x는 0보다 큰 영역에서 기본적으로는 양의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1차 도함수가 양이라고 하는 건 증가함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2차 도함수는 마이너스 x 스퀘어분의 1이 되니까 이 값은 결국 음이에요. 결국 이제 음의 값이 나오는 2차 도함수를 가지고 있으니 전체 정의역에 대해서 결과는 이게 오목함수구나라고 하는 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편 루트 x 같은 경우, x의 2분의 1승 같은 경우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역시 그 마이너스 영역에서는 루트 x가 이제 디파인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의역은 양의 값에 대해서만 x를 이제 고정해 놓고 생각을 할 텐데 f'x 즉 그 1차 도함수를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는 2분의 1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x-2분의 1승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될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세팅이 되는 상태에서 갈 거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결국은 이제 1차 도함수라고 하는 값 자체가 이제 양이 되는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제 증가함수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걸 이제 다시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하나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음의 값이 되니까 이거 오목함수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한편 이제 뭐 일반적인 2차 함수 같은 거 a 플러스 bx에 cx 스퀘어가 더해져 있는 이런 폼에서는 저희 1차 도함수 해보게 되면 b 플러스 c의 x가 될 거고 2차 도함수는 c 값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결국 1차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b와 c의 모양을 봐가면서 이제 결국 이게 증가다 감소다라고 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2차 도함수는 기본적으로 c만 남게 되니까 이게 결국 상수로 제시되는 c 값이 양이면 볼록일 거고 음이면 오목일 거다라고 하는 것 정도의 감각을 가지고서 저희가 함수의 모양을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조금 다소 좀 약간은 좀 천천히 1계 도함수, 2계 도함수를 활용해서 저희가 함수의 최적화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 1계 조건, 2계 조건을 이제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 이제 그 간단한 예를 통해 가지고서 이러한 그 최적화된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좀 학습을 했습니다. 잠깐 이제 쉬고 와서 저희가 이제 최적화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이제 일단은 마무리를 짓는 과정을 이제 좀 거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교과서 상으로 이제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저희가 최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적분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저희가 이어서 학습을 이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